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전유지. 부동산 투자로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원래부터 사치하는 성격도 아니고 고급 취미니 명품에 관심도 없어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다. 3년 전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던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생 부부가 이사를 와버렸고 나의 평범한 일상에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 동생 전진상은 3년 전 결혼했고 올케 왕진자는 전업주부다. 동생이 외벌이다 보니 수입이 뻔했고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집값이라도 아낄 계산으로 우리 집으로 밀고 들어온 것이다. 내가 허락하기도 전에 부모님이 먼저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허락을 해버렸고 그렇게 나, 부모님, 동생 부부 5명의 공동생활이 시작됐다. 올케는 결혼 전에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게 별로 없었다. 같이 살게 되면서 전업주부인 올케와 매일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고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 나는 올케와 성격이 안 맞다는 걸 알게 됐다. 올케는 집에 있으면서 도무지 집안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청소, 요리, 빨래 등등 나와 엄마가 동생 부부 것까지 어쩌다 보니 다 해주고 있었다. 엄마는 그런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는 법도 없이 항상 웃는 얼굴로 대했다. 어려서부터 엄마는 아들밖에 몰랐고 지금도 아들한테 행여 싫은 소리를 들을까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올케는 그렇게 대접받으며 지내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더니 나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갈수록 뻔뻔해졌다. 마침내는 집에서 일을 하는 나한테 대고 부모님한테 언제까지 얹혀 살 거예요? 나가서 독립을 해야죠. 라는 발언을 입에 담았다. 며느리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 싶었던 부모님이 동생 부부에게 나를 데리고 살다 보니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손아래 올케한테 막말까지 듣나 자괴감이 들었다. 연일 막말을 하는 올케한테 짜증이 쌓일 대로 쌓였고 나는 사실대로 내가 하는 일은 부동산 투자라고 말하기로 했다. 그나저나 언니는 언제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나이가 30이면 결혼은 안 했어도 자립은 해야죠. 자립이라. 있잖아. 이 집은 내가 부동산 투자로 얻은 수익으로 생활이 유지되고 있거든?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어떻게 생활할 건데?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 투자로 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언니가 아니고 아버님이잖아요. 이 집도 아버님 명의라고 하시던데요? 부자 아빠만 믿고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는 평생 시집 못 가요.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두 분 수입은 연금이 전부고 그래서 내가 모시고 사는 거야. 거짓말을 해서라도 죽어도 자존심은 지키겠다. 이거예요? 진상씨가 뭘 했는 줄 알아요? 누나는 부모님한테 빨대 꽂고 얹혀 사는 기생충이래요. 뭐라고? 부모님은 동생한테까지 자기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대. 처음엔 내가 진실을 말하면 올케가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몇 번이나 말해도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런 올케를 상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래서 더는 상대하지 않기로 했다. 나한테 대고 빨리 나가요! 라고 끊임없이 재촉하는 올케한테 점점 열이 받는 게 문제였지만 그냥 무시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고 나는 내 할 일만 했다. 하지만 올케는 점점 심해졌고 일부러 나를 괴롭히기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와서 내 서류만 줬어? 책상에 올려놨었는데 그거 나 지금 꼭 봐야 하는 서류거든? 아, 그거요? 두꺼운 서류 봉투 내가 버렸어요. 뭐라고? 그걸 올케가 왜 함부로 버려?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요. 뭘 알고 모르고 할 일이 있어. 무엇보다 내 방에 왜 멋대로 들어오고 그래? 너 왜 그렇게 언성을 높이니?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말리려고 나왔길래 상황을 설명해줬다. 그러자 엄마는 정말 황당한 말을 했다. 네 방에 꼭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니? 가족 간의 정없게. 진자야, 네가 이해해라. 얘가 원래 좀 까칠한 성격이라서 힘들어.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죠. 식구들한테 짐만 대고 얼른 결혼해서 이 집에서 나가주면 좋으련만. 올케뿐 아니라 엄마까지 나한테 막말을 하는 이 상황. 내 집에 살면서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동생 부부가 이사오고 얼마 있다가 어느 날 외출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있던 물건들이 자취를 감추고 밤늦도록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을 때 올케가 혼자서 집으로 들어왔대. 깜빡한 물건이 있어서 찾으러 왔어요. 뭘 깜빡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희랑 어머님, 아버님 이사했어요. 역 앞에 제일 큰 타워맨션 알죠? 거기 최상층으로요. 언니는 백조생활 그만 접고 홈리스로 전환하던가요? 역 앞에 있는 제일 큰 타워맨션 최상층은 역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었다. 그제야 나는 체면을 목숨으로 아는 부모님이 최고급 맨션이 자기들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사까지 갔다는 사태가 파악됐다. 점점 기가 막혔고 난 그저 월세나 꼬박꼬박 내 라고 하고 올케한테 얼른 나가달라고 했다. 네? 월세요? 뭐래? 그건 차차 알게 될 거고 얼른 나가. 제발 2번 다시 오지 말아줘. 올케를 내보내고 맨션 관리자한테 바로 연락을 했다. 역시나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맨션으로 동생 부부와 부모님이 마음대로 이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물론 이미 가구며 짐들을 전부 맨션으로 옮긴 뒤였다. 부모님과 동생 부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었고 이사업체를 부를 돈도 없어서 자기들이 그 짐들을 다 옮겼을 걸 생각하니 혹시나 타워맨션 최상층 최고급 집에 흠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애가 탔다. 나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맨션에 있던 부모님과 동생 부부는 불법 침입죄가 의심되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부모님은 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라면서 그런 적 없다고 아닌 척했지만 경찰이 진짜로 조사를 시작하자 솔직하게 자백했다. 다음날 맨션을 살펴보니 이사를 하면서 생긴 걸로 여겨지는 흠집이 바닥이며 벽에 잔뜩 있었다. 이걸 방치해둘 수는 없었고 동생 부부한테 수리비를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자 경찰에서 풀려난 올케한테서 바로 연락이 왔다. 저기요, 수리비라뇨? 잘못은 거짓말하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꿈에도 그 맨션이 언닌 건지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그 돈 절대 못 내요. 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는 올케한테 수리비를 안 내겠다면 불법 침입으로 고소할 거야 라고 하자 이번에는 동생 부부가 집으로 쳐들어와서 난리를 쳤다. 누나 가족보다 돈이 중요해? 고소라니 그게 말이 돼? 맞아요. 잘못은 어머님 아버님이 다 했는데. 내 말이 우린 진짜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야. 이 집도 타워맨션도 소유자는 모두 나야. 내 집에 2번 다시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2번 다시 오지 말라니? 그럼 우리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나한테 물을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잘 찾아서 잘 이사해야지. 나랑 상관없잖아. 또 경찰서 가고 싶지 않으면 수리비 똑바로 내고. 경찰 얘긴 꺼내지도 마세요. 경찰에 잡혀가면 인생 끝장이지. 그래도 경찰은 무서웠는지 동생 부부는 나란히 씩씩거리면서 집에서 나갔고 얼마 후 빚까지 내서 내가 청구한 돈을 지불했다. 동생 부부와 시차를 두고 풀려난 부모님이 한마디 말도 없이 집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했을 때 나도 더는 못 모신다. 똑부러지게 말하고 못 들어오게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부모를 뭘로 보냐 여기서 살 거다 라고 주장했다. 널 낳아준 부모를 쫓아나겠다는 거냐? 이런 불효막심한 것 같으니 돈이라고는 고작 연금뿐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집을 구해. 집에서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는 부모님께 남의 집에 열쇠를 훔쳐서 함부로 들어가는 건 범죄예요. 전 범죄자들과 같이 살 생각 없어요 라고 못 받고 억지로 집에서 내보냈다. 그리고 다음날 집 열쇠도 바꿔버리고 부모님이 다시는 함부로 집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 갈 곳이 없어진 부모님은 동생을 찾아갔고 넷이서 좁은 집에서 같이 사는 처지가 됐다. 그리고 넷이서 다 같이 빚을 갚기 위해 일자리도 찾고 나름 고생하면서 어쨌든 생활을 해나갔는데 어른 넷이 살기엔 집이 너무 비좁았고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툭하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국 파탄의 길로 부모님도 동생 부부도 넷이 다 흩어진 후 지금은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 한편 나는 혼자 살게 되면서 다시 일상의 평화를 되찾았고 일로 알게 된 어떤 투자자와 마음까지 통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렇게 2년 후 결혼한 우리는 타워맨션 최상층에 신혼집을 꾸렸다.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